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장중에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는데요. 파월 의장의 단 한마디에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과연 이번의 상승이 랠리로 이어질지 과도한 기대감은 아니었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정말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이슈들 짚어주세요. 네, 파월의 속도 조절 발언에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2.2% 상승, 나스닥이 4.4% 상승, S&P 500이 3%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모두 다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8.7% 급등을 했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럴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2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단속을 통한 실적 개선을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반도체 기업인데 6.7% 상승했는데요. 스티펄에서는 목표 주가를 77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침체되고 있지만 동종 기업 대비 비교적 견고한 실적 주의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는데요. 다만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당분간 긴축 기전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망이 개선되고 수요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소폭 완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당분간 고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2.9%로 발표가 됐는데요. 속보치보다 0.3%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대폭 감소한 게 원인이고요. 4분기 애틀란타 연은 GDP 추적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4.3%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DP 11월 민간 고용이 12만 7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20만 명이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결국에 12월의 산타는 좀 파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못을 박았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들이 포인트였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것은 예전이랑 이제 똑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파월에 이제 발언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은 잔뜩 이제 긴장을 했었는데 그 전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파월도 같이 또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지 않을까 했었지만은 기존의 그냥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면서 시장은 그 전에는 파월 발언이 있기 전에는 보합세를 이어가다가 파월 발언 이후에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잔뜩 좀 움츠렸고 이렇게 긴장을 했던 시장에 좀 마사지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12월에 50%가 0.5%포인트 빅스텝은 이미 좀 받아들여지고 있던 부분인데 결국에 이 부분도 이제 약간 긴장이 완화되면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기존에 얘기했던 거 그냥 똑같은데 별다르게 그거는 없지만 시장은 안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주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다만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는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고용 쪽을 보면 파월 의장도 노동시장이 진정돼야 된다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일단 11월 민간 고용 이 예상치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계속되는 긴축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노동시장은 점점 이제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2일 날에 이제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고용지표 이번에 발표되는 것도 어느 정도 민간 부분 고용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농업 부문의 고용지표 좀 둔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일단은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표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조금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경기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연준의 베이지북도 함께 좀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이전보다는 경기에 대한 평가를 낮춰서 봤던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공급망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면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꺾이기는 어렵고 당분간 고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성장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빨리 둔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완만한 둔화세가 일부 지역에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GDP 이 잠정치를 또 보면요. 속보치보다는 상향 조정이 좀 됐어요. 뭐 경기 침체가 짧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해 볼까요? 지금 2.9%로 나오면은 뭐 결국에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거보다는 높게 나왔으니까 뭐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확장 국면에서 미세 조정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 2분기에는 기술적으로는 침체로 들어갔지만은 뭐 4분기에는 좀 나와봐야지 알겠는데 4분기에는 지금 애틀란타 여는 GDP 추적기 같은 경우에는 4.3%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는 1%밖에 성장을 못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와봐야지 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GDP 마지막까지 확정치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기술주들 당연히 나스닥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넷플릭스를 골라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다 이제 상승했지만은 일단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갖고 나온 거고. 네. 소시에테 제네랄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170달러에서 215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어요. 광고 요금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정 공유를 이제 그동안에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걸 단속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된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많은 증권가에서 이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팀버튼 감독의 오리지널 시리즈 웬즈데이가 또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콘텐츠 쪽에서 또 흥행이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또 관련 종목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조금 헷갈릴 뻔했어요. 네. 6% 정도 올랐던데 네. 어떤 종목인가요? 뭐 일단은 반도체 기업인데 지금 다른 반도체 섹터의 기업들보다는 상당 부분 실적이 좀 견조하고 그다음에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주가가 그래도 덜 빠지면서 조금 견고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올해 하락폭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조금 적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실적을 조금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부분 종목까지도 함께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내 최고치 지금 기록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이제 12월입니다. 한 달간 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합니다. 미국 시장도 등락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계속 저점과 고점 높여가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증시가 11월에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이제 글로벌 다른 대륙 지역보다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조 넘게 주식 시장에서 현물을 샀는데 어제 제가 동시효과 방송에서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 윈도우 드레싱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윈도우 드레싱이 11월 달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추세는 견조하게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나라 증시도 등락은 조금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요. 2,500에서 또 한번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상승 탄력을 계속 좀 이어갈까요, 국내 증시가? 결국에는 얼마만큼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상승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미국 시장처럼 급등을 할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조금 차익 실현 또 매물 나올지 2,500 앞두고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되지만 하지만은 밀려서 내려오면은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저가 매수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시장에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좀 주워 담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12월로 달이 넘어가니까 분위기도 확 바뀌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도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다 보니까 뉴욕 증시 오늘 폭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시장이 호재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더해서 일단 경제 성장도 아직까지는 좀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 지표들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눌렸던 종목들이 상당 부분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12월에는 투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들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